화창한 토요일 오후. 올해 대학교 2학년인 지영 씨가 엄마와 화장품을 고르고 있습니다. 너무 이쁘다. 이런 건 그냥 색깔이 볼터치로도 할 수 있으니까. 아, 볼터치로도 할 수 있어요? 네, 섀도우는 볼터치랑 눈이랑 다 사용 가능하세요. 피부가 너무 깨끗하셔서 어떤 색상이든 다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피부가 많이 하얗죠? 근데 빨리 너무 예쁘세요. 혹시 연예인 아니에요? 아니, 그런 말 많이 들어요. 별 들어간 거 어딜 가든 예쁜 외모로 칭찬받는 딸이 엄마는 뿌듯한데요. 제 발레. 나도 아이섀도우 사줘. 아, 정말 또 무슨 학생이 아이섀도우야. 입술 이렇게 빨개서 지워넣어. 아, 나도 이거 사줘. 안 돼. 학생이 아이섀도우야. 동생이세요? 예. 안 닮았는데 동생이에요. 이런 일에 익숙한 듯 나도 이거 민영이는 사줘.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안 된다 했다. 화장을 못하게 하는 엄마한테 화장품을 받아내는 것이 더 중요한데요. 색깔 너무 잘 아, 나온다. 맨날 언니만 사주는데. 김민영, 여기 밖이야. 좀 그만. 아, 나도 그냥 사줘. 한 개만 사줘. 제일 무난한 걸로 하나 골라봐. 진짜? 언니와 닮지 않았다는 사람들의 반응을 민영이는 예쁘다. 어떻게 생각할까요? 보시면 알잖아요. 언니는 좀 예쁘고 저는 평범하고요. 제가 엄마 닮아서 이래요. 예전에는 이런 말 들을 때 좀 많이 속상했는데 뭐 이제는 별로 신경 안 써요. 예쁜 언니 때문에 덩달아 시선을 받는 민영이. 언니와 비교당한 속상함보다 엄마가 화장품을 사준 것에 더 기분이 좋습니다. 집에 온 민영이가 새로 산 화장품으로 화장을 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쌩얼로 다니는데 오늘 엄마가 좀 웬일인지 이거랑 뭐 사주셔가지고 제가 득템해가지고 오늘 좀 특별한 날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무슨 날이길래 정성스럽게 화장을 하는 걸까요? 야, 가위 어딨어? 저기 있잖아. 너 저거 내 옷 아니야? 민영이가 언니의 옷을 입으려고 했나 봅니다. 미쳤나? 야, 놔. 엄마! 아, 노라고! 이거 다 꾸겨진다고! 한치의 양보도 없는 동생을 보고 지영 씨는 엄마만 부르는데요. 정말. 아유, 정말 내가 왜 맨날 나한테만 그래? 안 다쳤니? 진짜. 너 왜 이래? 아니 이거 한 번만 입자는데 그게 그렇게 난리칠 일이야? 야, 네가 이걸 입고 어딜 가는데? 학원 간다는 애가 이런 옷을 왜 입어? 나는 옷도 별로 없잖아. 그래서 언니 거 이쁜 거 한 번 입고 싶었어. 고등학생이 옷이 왜 그렇게 필요해? 너희가 교복을 입는데. 아니 무슨 사람이 교복만 입고 다녀? 야, 이거 네가 입어봤자 터져. 이게 너한테 맞아? 아, 그래, 니 공부 잘하고 예쁘고 잘났다 진짜. 그만해. 언니한테 무슨 말 따라. 싸가지는 개 없어도 진짜. 아유, 정말 매일 걸어요. 매일. 저 나한테는 왜 그러냐고. 너 엄마 정말 혈압 올라가서 쓰러지는 걸 봐야 네가 정신을 차리지 진짜. 짜증나. 다 늘어났잖아. 아유. 예쁘고 공부 잘하는 언니와 엄마에게 차별당하며 사는 못난이 콩쥐 민영이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날 오후 학원 특강을 간다던 민영이가 공원으로 들어가는데요. 그곳에는 민영이 단짝 친구들인 가연이와 나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상으로 좀 얼굴에 힘 좀 주었어. 어때? 눈 예뻐? 너 눈이. 야, 근데 괜찮긴 한데 거기다가 아이라인 살짝만 그리면 진짜 예쁠 것 같아. 괜찮을 것 같은데 아이라인 좀만 그리면은 해줘. 어때? 빨리 해줘. 오, 멋있어. 네, 그려줄게. 봐봐 내가 진짜 잘 그리거든? 응. 그려줄게 한번 웃지 마 알겠어. 아, 내가 웃겨 알겠어. 내가 오케이. 웃겨 알았을게. 오케이. 야, 화장을 하면서도 장난을 치는 민영이. 깜빡거리지 집에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인데요. 민영이는 어떤 친구일까요? 딱 보면 알지 않아요? 진짜 웃겨요. 진짜 재밌고 웃기고 착하고 그래서 애들한테 인기 진짜 많아요. 아, 야, 얘 인기 진짜 많지? 짱 많아요 얘 아유 근데 얘 진짜 재밌고 웃긴데 공부만 좀만 잘하고 언니처럼 얼굴 좀만 이쁘면은 아 여기서 계기가 왜 나와? 왜? 아, 또 가뜩이나 무슨 일 짜증나 있었어? 죽겠는데. 야, 뭐 언니와의 일을 이야기하는 민영이.
생각만 해도 화가 나는 모양입니다. 못 빌렸어? 그래서 얘 이거 갖고 왔나 보다. 아 진짜 어이없어가지고 진짜. 야, 근데 너는 이쁘잖아. 야 아니 이쁘기만 하면 뭐해. 성격이 X라 같은데 진짜. 야 예쁘면 도도. 성격이 그렇게 안 좋은데 씨. 야 예쁘면 도도해도 되지. 맞아. 나도 예쁘단 말 듣고 싶다. 성격 안 좋아도. 꼴이면 예쁘다는 말이 제일 좋다는 친구들과 달리 민영이는 성격이 중요하다는데요. 전망 아니야? 준비해. 그런데 무슨 일이 있길래 이렇게 외모에 신경을 쓰는 걸까요? 예쁘게 하고. 제가 방탄소년단 전정국 오빠의 엄청난 팬인데 지금 전정국 오빠한테 응원 영상 찍으려고 친구들하고 같이 찍으려고 하고 있어요. 저는 원원 오빠 팬이에요. 빨리 가, 빨리 찍자 우리.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오빠 저는 김민영이라고 해요. 제가 오빠께 힘이 되고자 해서 응원 영상을 지금 찍으려고 친구를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제 영상을 보고서 좀 많이 힘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 둘, 셋. 디즈 싱바베, 디즈 싱바베, 주피들 러베 가득해. 하얏팅 바데, 하얏팅 바데, 이르트를 불사하게 돼. 오빠 사랑해! 상고, 아스파야리 파리 상어 뻥서. 오빠. 저희가 친구랑 같이 춤춘 거 진짜 힘이 되셨으면 좋겠고 항상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야 하트. 오케이. 오빠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야 됐어. 좋아하는 스타에게 보낼 영상을 촬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떨리는 민영. 그녀는 3년째 유명 아이돌의 덕후로 학교에서도 유명한데요. 오케이. 바로 올리자. 그래 야 올린다? 너도 고마워 해라. 그니까. 맞다 진짜. 내가 너희밖에 없다 진짜. 그러니까. 그렇지. 야 먹을 거 알아? 아 오케이. 맛있는 거 먹어. 콜. 고마워 아니, 해라 지금 몇 우리한테. 야 지금 42분. 야 나 큰일 났어. 나 엄마한테 특강 보고 온다 그랬단 말이야. 특강? 나 빨리 가야 될 것 가야 같아. 응. 나 급해. 나 어떻게 미안해. 내가 맛있는 거 살게 있다. 알지? 진짜 미안해. 전화해. 바이. 특강 끝나는 시간에 맞춰 집에 가야 하는 민영이의 걸음이 급합니다. 엄마한테 거짓말해도 괜찮아요? 어쩔 수 없어요. 또 엄마 알면은 또 딴짓 한다고 혼나니까. 근데 또 엄마는 공부해서 언니가 공부를 잘했으니까 저는 공부를 아직 조금 못해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정국이 오빠에 대한 팬심은 진짜 버릴 수가 없거든요, 진짜. 완벽한 거짓말을 위해 달려가던 민영이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는데요. 급히 외모를 정돈하고 무슨 일일까요? 오빠 안녕하세요. 민정아 안녕? 뭐야 학원 갔다 와? 아, 네, 저 친구들 만나고 와요. 오빠 어디 가세요? 나도 친구 만나려고. 아. 근데 왜 이렇게 땀을 많이 흘렸어? 아, 저 많이 뛰어가지고. 자 알겠어. 내일 보자. 네, 안녕히 가세요. 좀 전과 달리 다소곳한 말투. 누구길래 그런 걸까요? 진짜 잘생겼죠. 같은 교회 다니는 현 오빠. 아, 근데 진짜 너무 잘생겨가지고. 근데 게다가 공부까지 완전 잘해가지고 명문대 다녀요. 정국이 오빠는 그냥 팬심으로 좋아하는 건데 현 오빠는 제 기쁨이에요. 진짜 너무 잘생기지 않았어요, 진짜? 와, 진짜 오늘 운 터졌다 그래가지고 그냥 진짜. 17살 민영이에게 설레는 첫사랑이 찾아온 듯합니다. 현우 오빠를 본 곳에 한껏 들떠 집으로 가는데요. 그런데 또 왔네, 또 왔어. 왜? 딱 세 번만 만나서. 내가 왜? 싫어. 아 싫다고. 내가 왜 그렇게 싫은데? 그냥 네가 못생겨서 싫어. 됐니? 이게 뭐야? 남자를 심할 정도로 매몰차게 거절하는 지영 씨. 저런 일 자주 있어요? 네, 많아요. 맨날 뭐 꽃 따봐야 되고 아파트 입구에 찾아오지를 않나, 집에 뭐 들어오지를 않나. 남자들은 이쁜 여자만 좋아해요. 성격이 어떻든 간에. 성격이 X 같았는데. 오늘도 또 한 명 까였네요. 불쌍해라 진짜. 민영이는 언니의 행동이 못마땅한 것 같은데요. 아까 누구야? 옷으로 싸운 감정이 남아서일까요? 지영 씨는 눈길도 주지 않습니다. 자매는 마치 남처럼 서 있는데요.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느껴집니다.
잠시 후 집에 온 민영이가 턱에 압박 밴드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너무 웃긴데 이거? 괜찮아. 예뻐지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코에도 기구를 부착합니다. 왜 이런 것들을 하는 걸까요? 이거 일단 코는 제가 코가 진짜 낮아가지고 이거를 해야지 좀 코가 이렇게 좀 세워 보이면서 좀 이뻐 보이거든요. 그리고 턱은 제가 턱살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를 약간 이렇게 착 당겨줘야지 이렇게 좀 약간 좀 가름해 보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이뻐 보이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요즘 아이들 사이에선 성형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각종 미용용품들이 인기라는데요. 예뻐지기 위해 민영이는 불편하지만 집에 오면 이 기구들을 꼭 착용한답니다. 엄마는 여보세요? 엄마. 나 진짜 배고픈데 언제 와? 여고 동창 모임에 간 엄마가 왜 전화를 한 걸까요? 통화가 길어지면서 민영이의 표정이 굳어지는데요. 내가? 빨래도 내가 널어? 빨래 네가 널어? 알았어. 좀 이따 봐. 진짜 엄마가 맨날 저만 시키고 아니 언니는 저보다 4살이나 더 많으면서 자꾸 아니 손도 없는 것도 아니고 발도 없는 것도 아니고 자꾸 저한테도 시키고 저한테만 시키고 엄마 때문에 잔뜩 화가 난 민영이. 어떻게 하려는 걸까요? 엄마 전화 받았지? 언니 너가 빨래 널어. 내가 밥 할게. 뭐? 내가 밥 차린다고. 그러니까 빨리 빨래 널어. 나 지금 공부하잖아. 공부를 핑계로 지영 씨는 전혀 일할 생각이 없는 듯합니다. 그런데 언니의 공부를 본 민영인 더 어이가 없는데요. 아니 무슨 영화 보는 게 공부하는 거야? 야, 모르면 그냥 말을 하지 마. 빨리 빨리 널어. 진짜 네가 하라고. 나 지금 공부하잖아. 지금 어딜 봐서 공부하는 거냐고. 동시 통역할 땐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화내기 전에 가라. 가지가지 해야죠. 야, 결국 혼자 일하러 가는 민영. 하지만 지영 씨는 신경조차 쓰지 않습니다. 아빠가 외국 지사에 나가 있어 민영이는 엄마와 언니와 같이 살고 있는데요. 집안일과 심부름은 언제나 민영이 차지. 이럴 때면 자신이 콩쥐 같답니다. 그런데 지영 씨는 왜 동생에게 일을 다 미루는 걸까요? 제가 집안일 같은 걸 잘 못해서요. 제가 훨씬 더 잘해요. 힘도 더 좋고. 봐봐요, 엄청 잘 놀잖아요. 동생한테 미안함이 전혀 없어 보이는 지영 씨. 좀 심하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야, 좀 살살 놀아. 안 들려. 그냥 가만히 영화나 봐. 밥 뭐 먹게? 라면 먹을 건데? 내 것도 끓여? 응, 너가 끓여. 나 분명히 말했다. 내 것도 응, 끓여. 싫어. 네가 끓여. 저게 진짜. 내 것도 끓이라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저녁까지 하라는 언니. 그런데 민영이가 잡은 라면물의 양이 이상합니다. 하나만 끓일 거예요. 아무래요? 아니, 자기가 손이 없나 발이 없나 자기가 끓여 먹으라 그래요. 정성 들여 라면을 끓이는 민영이. 젓가락질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진짜 맛있겠다. 약간 라면은 꼬들꼬들하게 좀 들이켜요. 그래야 맛있어요? 네. 그래야지 완전 진짜 꼬들꼬들하게 이게 씹히는 맛이 나. 드디어 민영이표 라면이 완성됐습니다. 오! 아싸. 내 거? 너 끓여 먹어. 내가 같이 끓이라고 했잖아. 싫어. 나만 먹을 거야. 빨래도 안 널었잖아. 치사하게. 야, 안 돼. 먹지 마. 내가 다 먹을 거야.
더럽게 진짜. 야, 네가 다 먹어. 먹고 돼지 되라. 돼지 같아. 라면을 먹지 못한 지영 씨가 심한 말까지 하며 신경질을 냅니다. 야, 똑똑거리지 마. 그런데 민영이도 결코 지지 않습니다. 언니를 약올리기로 작정한 듯 완벽한 먹방을 선보이는데요. 맛있다, 맛있다. 깍두기 맛이 명품이야, 아주 그냥 명품. 숟가락이 필요해요. 숟가락. 마지막 국물 한 방울까지 먹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는 민영이. 아우, 와, 진짜 감탄사를 연발하는 모습이 보는 이의 군침을 돌게 합니다. 그래, 라면은 이런 맛을 먹는 거지. 안 매워요? 안 매워. 아니, 매워도 이 라면 자체 그 맛이 일품, 이게 대단해가지고 매운 게 막 싹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제가 뭐 청국장, 뭐 된장찌개, 약간 김치찌개 이런 종류를 되게 좋아하는데 약간 외할머니 집에서 있어서 그런지 제가 좀 입맛이 좀 토종 한국인이에요. 진짜 토종 한국인이야. 대단해요. 너무 맛있어. 아, 좀 조용히 해. 민영이의 행동이 언니의 화를 더 돋웁니다. 저녁을 먹은 민영이가 설거지를 하는데요. 빨래를 넣을 때처럼 능숙합니다. 엄마 힘드니까 제가 먹은 건 다 제가 해요. 엄마가 힘들까봐 집안일을 돕는 민영이. 투덜대기는 해도 엄마를 생각하는 마음이 큰데요. 그냥 안 먹었어? 왜? 제가 치사하게 라면 혼자 끓여 먹었어. 라면 먹었어? 난 먹지도 못했어. 그냥 혼자 먹었어. 동생이 한 일을 엄마에게 이르는 지영 씨. 민영아! 왜? 이게 무슨 소리야? 너 여기 앉아봐. 뭐가? 아니 라면을 너 혼자 먹더니 이게 무슨 소리냐고. 아니 내가 사이좋게 빨래 하나씩 널고 밥 하나씩 이렇게 역할 나눠서 하자니까 지가 시켜놓고 그러잖아. 빨래 너 보고 넣으려고 그랬잖아. 아니 왜 다 내가 해야 돼? 뭐 내가 이제 뭐 셔틀이야? 내가 하라면 저거 하라면 내가 저거 해야 되고. 또 그 소리. 근데 왜 언니는 안 시키는데 그럼? 언니 몸이 약하면 동생이 내가 좀 도와줄 수 있는 거지. 무슨 빨래 넣는데 뭐 힘이 필요해? 언니는 맨날 예쁘고 공부 잘하고 그럴까 뭐 나한테만 시키는 거야? 거기서 그 소리가 왜 나와? 맞잖아, 예쁘고 공부 잘하고 다 잘났네. 그러니까 나만 시키는 거 아니야. 말하는 거 좀 봐라. 너 그렇게 싸가지게 말할래 정말. 아, 엄마 됐어. 그만해. 민영이의 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언니 편만 드는 엄마. 배고프겠다. 뭐 먹고 싶어? 볶음밥? 알았어, 그럼 해줄게. 하여튼 정말 진짜 아유 정말. 언제나 일은 일대로 하고 혼만 나는 이 상황이 민영이는 서운하기만 합니다. 야, 너 엄마한테 소리 지르지 마. 오, 나가줄게. 지가 더 싸가지가 없어. 민영 씨 엄마가 집안일 민영 씨만 시켜서 화났어요? 네, 보시면 알잖아요. 저게 힘이 없긴 뭐가 없어요. 힘이 아주 넘쳐나구만. 진짜 차라리 오빠나 남동생 이렇게 있었으면 그냥 남녀 차별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훨 나았을 거예요. 이해를 더 하기 편했을 텐데 같은 딸인데 저렇게 차별을 하니까 아니 무슨 정말 주원 딸인 줄 알겠어요. 진짜 이렇게 살 바에는 진짜 옛날에 양구에서 할머니랑 살았을 때가 진짜 헐 좋았어요. 엄마와 언니에 대한 서운함은 이 집에 오는 날부터 시작됐습니다. (4년) 전 서울에 사는 부모님 집으로 온 민영인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지영아, 민영이 왔어. 왔어? 응. 민영아, 언니한테 인사해야지. 잘 있었어, 언니?
정말 오래간만이네. 진선 엄마. 잠깐만. 지영아, 민영이 방 좀 안내해주고 너는 먼저 옷부터 갈아입어. 응. 미안해요. 그래도 더 관리할게. 저기, 저희가 네 방이야. 알았어. 그런데 언니는 민영이 온 것을 전혀 반기지 않았습니다. 태어나서부터 강원도 양구 외할머니 집에서 자랐어요. 엄마랑 아빠랑 맞벌이여서 그런지 저까지 키울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1년에 한두 번? 휴가 때나 봐서 그런지 처음 집에 갔을 때도 엄청 서먹하고 적응하기가 힘들었어요. 특히 언니가 저랑 얘기도 잘 안 하고 놀아주지도 않고 진짜 못되게 굴었어요. 민영이는 사사건건 언니와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왜 꺼? 너무 시끄러워서. 됐지? 야, 되긴 뭐가 돼. 밖에서 음악 틀고 있는데 어떻게 공부가 돼? 볼륨 줄였잖아. 언니 방에서 안 들린다고. 너처럼 둔하면 그렇겠지. 근데 나 너무 크게 들려. 날 꼭 봐야 된단 말이야. 빨리 꺼. 싫어. 언니나 빨리 들어가. 날 꼭 봐야 된다니까. 엄마. 아, 엄마. 왜 무슨 일이야? 엄마, 이 집에 좀 봐. 사람 공부하는데 이렇게나 노래 크게 틀고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 너 빨리 들어가서 공부해. 날 꼭 봐야 된다니까. 들어가. 언니 공부한다잖아. 빨리 들어가서 공부해. 내가 못하게 할게. 들어가. 미안해. 너도 빨리 들어가서 공부해. 전화 가서 애들 따라잡으려면 멀었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진짜 나한테 왜 그래? 왜 이렇게 말대꾸를 해? 안 들어가고? 우리 민영이가 서울에 올라왔을 때가 지영이 고등학교 2학년 때였었거든요. 이제 한참 학업에 전념해야 되고 예민할 시기인데 지영이는 몸이 많이 약하고 성격이 많이 예민해요. 그런 반면 민영이는 둥글둥글하고 건강하고 강원도에서 전학 왔어도 친구도 잘 사귀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몸이 약한 지영이한테 신경 쓰게 됐죠. 가족에게 정을 붙이지 못했던 민영이는 일요일에 교회 가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다현아. 너가 이번 새로운 친구 김민영이지? 어떻게 이름을 기억하세요? 그럼 우리 학생부 가족인데. 오빠, 우리 영화 보여줘요. 이 친구 강원도 양구에서 왔는데 아직 시내 공부도 못했대요. 그랬어? 네. 좋아. 저녁 예배까지 시간 남았으니까 가자. 진짜요? 정말요? 가자. 보고 싶은 영화 있어? 보고 싶은 영화. 처음 교회에서 봤을 때 진짜 잘생겼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눈에 반했어요. 그런데 오빠가 처음으로 영화도 보여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저한테 되게 잘해줬어요. 그리고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아서 더 많이 부딪히면서 더 친해졌어요. 그리고 엄마랑 언니한테 화난 게 있으면 오빠가 풀어준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빠만 보면 막 이렇게 웃음이 막 절로 나오고 서울에 자랐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빠의 별명이 나의 기쁨이에요. 며칠 후 하교 후 학원에 갈 시간에 PC방에 온 민영이와 친구들. 56, 57. 눌러. 야, 됐어? 아니, 망했어. 말쟁이 보고 싶었는데. 잠깐만. 어떻게 이게 한 방에 없어지냐고. 아 이게 지방이라서 게다가 무료라서 진짜 더 빨리 없어졌어. 아이돌 공연표 구매에 실패한 세 사람. 저 진짜 김지원 보려고 울산까지 갈라 했는데 다 매진이에요. 아니 여기에 레드벨벳도 나오고 여자친구도 나오고. 그니까. 남자애들도 난리 났을겨 이거 구하려고. 오지마.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진 나래가 결국 울음까지 터뜨립니다. 떡볶이 먹자. 떡볶이. 내가 떡볶이 해줄게. 떡볶이 먹자. 울지마. 속상한 마음을 먹을 것으로 달래는 아이들. 다 먹어.
서로 좋아하는 스타들이 달라 그들의 공연 때마다 합동 작전을 한다는데요. 이들에게 아이돌은 어떤 존재길래 이렇게 열광하는 걸까요? 아이돌이요? 아 진짜 그냥 쳐다보면은 기분이 좋아져요. 그냥 맞아. 춤추는 거 보면 진짜 설레고 노래 부르는 거 보면 진짜 눈물 날 것 같고 진짜 인정. 이거 말로 표현 못해. 잘생겼잖아요. 그거 하나면 됐죠 뭐. 잘생겼잖아요. 제 얼굴 보면은 제 스트레스가 다 날라가요 진짜. 어때서 내 실물 끝없이 이어지는 아이돌 이야기. 그들만의 공감하는 또 하나의 문화입니다. 눈물 때도 흘러 그냥. 그날 저녁. 학원 끝날 시간에 맞춰 민영이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김민영, 너 어디 갔다 와? 왜? 너 학원 안 가고 어디 갔다 와? 애들하고 PC방 다녀왔어. 그걸 지금 네가 이렇게 또박또박 엄마한테 말할 일이야? 고등학생이 학원을 빠지고 PC방을 가는 게 말이 돼? 너 지금 성적이 중간도 아니고 거의 바닥이야, 민영아. 중학교 때는 어려서 뭐 아이돌에 빠져서 그렇다 쳐. 고등학생이 됐으면 좀 정신 차려야 되는 거 아니니? 대학을 안 갈 생각이야? 공부나 담에 그냥 싸워버릴 생각이야? 대학 갈 거야. 언니처럼 명문대는 아니더라도 4년제 대학은 가야 될 거 아니야. 반갑습니다. 지영아, 뭐가 왜 그래? 네 학원 안 가고 친구들이랑 PC방 갔댄다. 엄마, 그냥 놔둬. 얘 인생인데 얘가 알아서 하겠지. 그리고 고1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데 얘처럼 해가지고는 대학 못 가. 대학교가 그렇게 만만한 줄 알아? 그만해라. 뭘 그만해? 네가 지금 잘했어? 그만하라고. 뭘 그만하냐고. 또 언니한테 말버릇 저렇지? 아 왜 나한테만 그래? 너한테만? 네가 지금 이럴 말 들을 행동을 했어. 김민영 잘 생각해봐. 애가 아닌 이상. 왜 맨날 언니랑 비교하냐고. 왜 또 날 걸고 넘어져? 네가 아니 좀 가만히 해가지고. 있어. 엄마를 거드는 언니가 더 얄미운 민영이. 민영아, 언니가 지금 맞는 말 하는 거고. 저럴 때면 맨날 맞는 말 하는 거지? 정말 아니 왜 나한테만 그러냐고! 야! 아 너 가만히 있어. 엄마 때리지 말라고. 너라고 또? 또 시작할 거야? 엄마 그만해. 그만해. 야 너 들어가. 너 네 방 들어가. 나 옷만 갈아입고 나올게. 갈수록 싸가셨어 얘가. 딸이 자꾸 엇나가는 것 같아 엄마는 속이 상합니다. 아니 학원에서 성적표를 안 가져와서 학원에 전화를 해봤더니 이놈이 집에 무슨 일이 있다고 계속 학원을 안 나왔대요. 지금 중학생도 아니고 초딩도 아니고 아니 고등학교 왔으면은 정신을 차릴 줄 알았는데 첫애 때랑은 너무 다르고 정말 제 키우기 너무 힘들어요. 정말 어떻게 해야 돼? 아니 그리고 이제는 뭐 말끝마다 뭐라 그러면 저렇게 화내고 소리 지르고 아주 그냥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엄마에게 혼이 난 민영이도 속상하기는 마찬가지인데요. 학원을 빼먹은 것은 분명 잘못한 일인데 왜 화를 내는 걸까요? 맨날 뭐 언니 반 좀 닮아라. 뭐 언니처럼 대학 안 갈 거냐 저한테 맨날 그렇게 말하고 저 진짜 그렇게 막 언니랑 비교당하는 거 진짜 싫어한단 말이에요. 근데 맨날 언니랑 비교를 하질 않나. 맨날 뭐 공부 안 한다고 뭘 하지 않나. 근데 언니는 그냥 원래부터 막 이쁘고 그러니까 그거 자체부터 막 비교를 당하는데 거기다 막 공부에 그런 것까지 비교를 당하는 거 진짜 너무 짜증나고 속상하고. 엄마에 대한 서운함과 서러움이 쌓여갑니다. 일요일 오전 아직 안 나왔어? 예배가 끝난 후 민영이와 가연이가 누군가를 기다리는데요. 온다. 안녕하세요. 너네 아직 안 갔네? 네. 옷 이쁘다. 감사합니다. 오빠 저희 점심 사주세요. 네. 근데 오빠 지금 약속 때문에 먼저 가야 돼서 다음에 먹으면 안 될까? 그럼 다음 주 일요일 어떠세요? 다음 주 일요일에? 뭐 먹고 네. 싶은데? 소고기.
소고기요. 소고기. 알았어, 그럼 소고기 사줄게. 다음 주. 진짜죠? 알았지? 다음 주 일요일 날. 미안해, 진짜 빨리 가야 되거든. 네. 미안해. 네. 다음 주에 봐. 안녕히 가세요. 꼭 사줄게. 네. 안녕히 가세요. 봤어요. 나보고 웃었어. 아니야, 나보고 웃은 거야. 나보고 웃었어. 니 보고 웃은 거 아니야. 나보고 웃은 거야. 나보고 오늘 이쁘게 입고 왔다 그랬다고. 아, 근데 뭐. 그거 그런데 나한테 웃어줬어. 야, 나한테 웃어주고 나한테 봤잖아. 직접 눈으로. 아유, 우리 우정이 이 정도니? 미안하다. 우리가 몇 년 친구인데. 사랑 때문에 그러지 그러지 말자. 진짜. 다음 주에 엄마한테 혼났던 일은 모두 잊은 듯 활짝 웃는 민영이. 어떻게 다음 주 너무 현우 씨 미소에 속상한 마음이 풀어진 듯합니다. 그날 오후 한껏 멋을 내고 나온 지영 씨. 중요한 약속이 있는 듯 보이는데요. 지영아. 야, 너무 기다렸지? 아니야. 이쁘다 오늘도. 지영 씨가 만나는 사람 바로 민영이의 기쁨 현우 씨입니다. 아니 나 너 오면 시키려고 했었거든. 나도 방금 와가지고 여기 내가 알아보니까 여기 파스타가 맛있더라고. 좋아. 너 파스타 좋아하고 그다음에 해산물 좋아하니까 이거 어때? 좋아, 토마토. 토마토. 지영 씨, 네? 두 분이 무슨 사이예요? 아, 제 남자친구예요. 얘 남자친구입니다. 아우 뭔가 민망하네. 아니 지연이가 고등학교 때부터 인기가 진짜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경쟁률로 따지면 한 15대 1? 네, 그 정도 됐어요. 거짓말이에요. 아 진짜예요. 인기 진짜 많았어요. 조용히 해, 됐어. 사귄 지 1년 됐다는 두 사람. 먹어도 되지? 그런데 왜 민영이는 전혀 모르고 있는 걸까요? 지영이가 얘기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민영이는 모르는 걸로 알고 있어. 엄마 간섭받는 게 싫어서요. 맨날 사사건건 알려고 하고 학교는 어디 다니냐, 남자친구 뭐 요즘은 뭐 하고 있냐. 아니 그리고 내가 친구들이랑 놀다가 늦게 들어가는 건데 맨날 남자친구랑 있었냐고 막 그러니까 사사건건 간섭해요. 좀 편하게 사귀고 싶어서 지금은 비밀로 하고 있어요. 너가 이뻐서 그래. 아 그런 것도 한두 번이지. 내가 뭐 아직까지 애도 아니고. 엄마의 편애를 받는 지영 씨에게도 말 못할 답답함이 있었는데요. 민영이의 마음도 모르는 채 두 사람의 데이트는 즐겁기만 합니다. 그날 밤 다녀왔습니다. 10시가 넘어 집에 들어온 지영 씨. 먹었어요, 엄마. 나 좀 봐. 민영이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요. 무슨 일일까요? 야, 할 일 있으면 빨리 얘기하고 나가. 나 피곤하니까. 언니 현우 오빠 왔나? 내가 그걸 왜 물어봐? 오늘 내 친구 나래가 파스타 집에서 언니랑 현우 오빠랑 둘이 있는 거 봤대. 분위기 장난 아니었다는데? 아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인데? 상관 있지. 나의 기쁨이 현우 오빠가 너같이 남자 우습게 보는 애랑 만나는 게. 야, 쓸데없는 소리 할 거면 나가. 나가라고 빨리. 현우 오빠 만나지 말라고. 내 방 와서 난리야! 엄마! 지영 씨가 또 엄마를 부릅니다. 야, 나가 당장. 나 저 싫어, 안 나가. 아니 너희 지금 엄마 몇 얘 좀 봐. 시인데? 얘 왜 이래 오밤중에? 아니 너 오밤중에 언니 방 와서 왜 이러니? 민영아. 아, 나 엄마 때문이야. 뭐가 또 나 때문이야? 나 성형수술 시켜줘. 어? 엄마가 나 못생기게 나와서 이러잖아. 뭘 시켜달라고? 성형수술 시켜달라고. 엄마 얘 미쳤나봐. 진짜 지금 뭐... 내가 못생겨서 얼마나 서러운 줄 알아? 그런 것 때문에 차별받고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아냐고. 야, 너 왜 그래? 넌 예쁜 거 다 누렸잖아. 뭐? 좋냐 그러니까? 그만해. 어? 맨날 언니만 이뻐하고 맨날 언니만 데리고 나가고 어디 나가도 언니만 칭찬받고 언니만 이뻐서 언니는 뭐 시키지도 않고 내가 다 하잖아 이 집 일. 내가 뭐 이 집 셔틀이야? 내가 뭐 해야 되면 이거 하고 저거 해야 되면 저거 하는 사람이냐고. 민영아, 언니가 몸이 약해서 도와주라는 거지. 언제 또 그 소리잖아. 몸이 약하면 뭐 다 하면 안 되는 거야? 민영아, 너 이렇게 어린애처럼 굴래? 나도 언니처럼 수술. 무슨 말이야? 너 지금 엄마랑 얘기해 가자. 엄마랑 얘기해. 당황한 엄마가 민영이를 데리고 나가는데요. 굳은 듯 서 있는 지영 씨. 동생의 마지막 말이 걸리나 봅니다. 지영 씨에게 무슨 비밀이 있는 걸까요?
늘 예쁜 언니와 비교당하며 살았던 민영이. 그 하나하나가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힘들고 서러웠던 게 다 터졌어요. 제가 이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현우 오빠도 언니가 이뻐서 좋아하는 거잖아요. 엄마는 언니는 다 해주면서 저는 무조건 안 된다고 해요. 제가 얼마나 못생겨서 스트레스 받는지 들어보려고도 하지 않고요. 그럴 때마다 많이 좀 답답하고 제 편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여느 날처럼 엄마가 아침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얘들아, 밥 먹어. 밥 먹어. 안 먹어. 학교 가야 돼. 학교를 이렇게 일찍 아직 이른데. 숙제 못했어. 어젯밤의 감정이 풀리지 않은 듯합니다. 너 오늘 일찍 와. 엄마랑 얘기 좀 해. 어? 민영아, 서영 수술 절대 생각하지 마. 아니야. 아, 또 저렇게 밥 안 먹고 가는 거 보니까 많이 삐졌네. 또 시작됐네. 아니, 청소년 때 자기 외모에 대해서 불만 갖고 친구들하고 비교하고 이런 거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 눈에는 아니 고칠 데가 어디 있어요. 그래도 통통하고 귀엽고. 어디서 저렇게 헛바람이 들었지? 큰일이네. 제 고집 한번 발동하면 정말 아무도 못 말려요. 저 정말 황소고집 저 아무도 못 말려. 걱정이네. 성형은 절대 안 된다고는 했지만 딸이 영 불안하기만 합니다. 그날 오후 안녕하세요. 민영이와 친구들이 성형외과를 찾았습니다. 1학년이랑. 어디 가고 싶어서 왔어요? 저 눈하고 코하고 싶어서. 눈하고 코하고 눈은 어떻게? 눈 좀 크게 쌍꺼풀 만들고 싶어요. 쌍꺼풀 만들고 코는요? 코는 약간 콜볼 안 넓히고 높이만? 높이 세우고 싶어서 네. 자기 얼굴이 안 예쁘다 생각해요? 네. 참 눈이야. 엄마의 반대에도 민영이는 성형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는데요. 눈 저렇게 좀 부드러운 인상. 네. 부드러운 이미. 수술을 하려면 부모님 동의서가 필요해요. 부모님 같이 모시고 와서 서명도 하고 동의서 받고. 마음은 동하지만 걸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상담 후 민영이와 친구들은 생각이 많은 듯한데요. 근데 나도 엄마가 나는 코 해줄 것 같은데. 근데 너가 문제가 얘가 문제가 진짜 어떡하냐 너? 아니 근데 무슨 화장도 안 해주는데 수술해 주겠냐. 그건 그래. 그러니까. 야, 솔직히 화장 못 하려는 거 진짜 에바야. 근데 해봐야 진짜. 언제부터 성형수술 하고 싶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떤 애가 저보고 못생긴 게 힘만 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결심하게 됐고 맨날 언니만 예쁜 말 듣고 예쁘니까 저도 성형수술하면 좀 괜찮아질까 봐. 네, 그래서 될 거야. 자신의 마음도 모르고 반대할 것이 분명한 엄마. 진짜 하고 싶단 말이야. 민영이는 허락을 받을 수 있을까요? 찾아보면 되지. 며칠 후 엄마 은숙 씨가 저녁장을 보고 있습니다. 샌드위치 좀 만들어 보려고 샌드위치 거리 좀 사고 있어요. 그날 이후로 그냥 밥도 안 먹고 얘기도 안 하고 완전 삐졌나 봐요, 민영이가. 성격이 그냥 좋은 것 같아도 그냥 나 같이 샌드위치 좀 먹으면서 풀어줘야지. 민영이가 외모 때문에 상처받고 있는 것을 몰랐던 엄마. 오늘은 진지하게 딸과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보세요? 네? 예, 제가 김민영 엄마인데요. 저 동의서 쓴 적 없고요. 네, 그럼요. 안 합니다. 예. 황급히 집으로 가는 엄마.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잠시 후 학원에 갔던 민영이가 불려왔습니다.
너 어떻게 엄마 몰래 성형수술을 할 생각을 해? 어차피 안 된다고 할 거잖아. 동의서는? 내가 만들었어. 그러지 마! 수술비는 그럼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내가 모아둔 돈으로 하려고 했어. 나 진짜 나 정말 너 만약에 아빠 한국에 계셨으면 집에서 쫓겨났어. 아빠가 죽든지 네가 죽든지. 아빠한테 말하지 마. 아휴, 참. 민영아, 엄마가 왜 성형을 반대한다고 생각하니? 나도 언니처럼 예뻐지고 싶다고. 나도 언니처럼 성형수술 해달라고. 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어? 내가 모를 줄 알아? 뭐? 맨날 언니 방학 때 내려오면 얼굴 붕대 칭칭 아니야. 감고 언니 얼굴 수술한 달라진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아니라고. 언니 수술한 거 아니라고. 엄마 나보고 거짓말하지 말라며. 근데 왜 엄마는 거짓말하는데? 내가 모를 줄 아냐고? 내가 바보야? 너 입 좀 물어. 다녀왔습니다. 지영이가 들어오자 입단속을 시키는 엄마. 왜 그러는 걸까요? 엄마? 지영이 왔니? 밥 먹었어? 분위기가 왜 이래? 야, 너 또 뭐 사고 쳤냐? 내가 뭐 맨날 사고 치는 애야? 나도 언니처럼 성형수술 해달라고. 입 다물어. 그래, 나 성형수술 했다. 근데 그게 뭐? 그게 얼마나 아픈 건지 너가 알아? 언니가 성형수술 했으면 내 마음 정도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나는 안 할 수만 있었으면 안 했어. 넌 그냥 이뻐지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 그게 얼마나 위험하고 아픈 건데 네가 아냐고. 그럼 언니가 내 마음 정도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만들래. 민영아, 언니만 예뻐서 성형수술 시킨 거 아니야. 그럼 뭔데? 성형수술을 한 지영이. 그런데 왜 엄마는 그 사실을 감추려 했던 걸까요? 우리 지영이는 사실 예뻐지려고 수술한 게 아니에요. 살려고 한 거지. 제가 민영이 낳고 산후가 굉장히 안 좋아서 입원을 길게 했었거든요. 그 사이 첫째를 돌볼 수가 없어서 첫째는 시골에 계신 어머님께 맡겼는데 어머님이 이제 일 보시는 동안 아이가 얼굴하고 팔에 너무 큰 화상을 입었어요. 그 화상 부위가 굉장히 크고 깊었었는데 바로 수술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이들은 성장 속도에 맞춰서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는 동안 문제가 터진 거죠. 지영이가 6살 때 일이었습니다. 그래, 지영아. 누가 그래? 아이들이 지영의 화상 흉터를 놀렸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지영이의 행동이 이상해졌는데요. 지영아, 밥 먹자. 지영아, 밥 먹자. 방에만 틀어박혀 말도 하지 않는 지영이. 처음엔 화가 나서 투정을 부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영이의 이상 행동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딸의 충격적인 모습에 은숙 씨는 뭔가 잘못됐음을 알았는데요. 소아 우울증이 왔어요. 자기 얼굴을 너무너무 혐오한다고.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내가 조금만 이상해도 막 가슴이 철렁철렁하고 잠도 못 자고 그래요. 그런 상황에서 둘째인 민영이를 키울 수가 없어서 친정 어머니께 맡기고 치료를 시작했죠. 정말 큰 대수술만 3번을 했어요. 자기 얼굴을 너무 혐오하니까 세상에서 네가 얼마나 예쁜 존재라는 것을 정말 애한테 알게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눈과 코를 같이 성형해줬죠. 그때 이후로 불을 너무 무서워해요. 불 옆에 가지는 못하고 처음에는 불만 봐도 경계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집안일은 좀 못하게 하고 과보호해서 키웠죠. 예쁘다는 소리 들으면 좋죠. 근데 좀 불안해요. 누가 저한테 성형했지 할까봐. 저야 뭐 흉터 때문에 성형한 거라고 하지만 남들이 볼 땐 그냥 미용 성형한 거니까. 어릴 때 기억이 남아있어서 그런 건지 못생겼다는 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철렁해요. 못생긴 사람도 싫고요. 근데 민영이는 그냥 단순히 예뻐지고 싶어서 성형하려고 하니까 그게 너무 걱정되고 싫었어요. 근데 제가 외모에 스트레스 받았던 것만큼 민영이도 스트레스 받고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해도 되고 그동안 너무 못 챙겨준 것 같아서 미안했어요. 그동안 묻어두었던 언니의 비밀을 알게 된 민영이. 거실엔 무거운 정적만이 흐르는데요. 병은 치료가 됐지만 지영 씨는 아직도 그때의 기억이 힘들기만 합니다. 민영아, 우리 민영이 이제까지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엄마 알겠어. 응? 근데 민영이가 엄마 조금만 더 이해해주면 안 될까? 나도 이제 언니 힘든 거 아는데 나도 그만큼 힘들었는데 왜 몰라준 거야? 엄마의 힘든 고백도 그동안 받았던 민영의 상처를 어루만지기에는 부족했나 본데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언니가 아파서 수술했다는 걸 듣고 많이 놀랐어요. 그런데 언니 때문에 제가 차별 대우받고 사는 거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언니는 언니고 저는 전데 못생겨서 피해받는 것도 전데 엄마는 그걸 이해를 못 해줘요. 언니가 힘든 만큼 저도 많이 힘든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차별이잖아요. 며칠 후 활기가 넘치는 대학가에서 새 모녀를 만났습니다. 그동안 너무 둘째한테 신경을 못 써줘서 앞으로는 시간을 좀 같이 많이 보내려고 해요. 알았어. 이젠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한 걸까요? 민영의 표정이 한결 밝아 보이는데요. 엄마랑 언니도 이제 저한테 잘해줘요. 그치, 내가 너한테 잘해주지 이제. 성형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가족들하고 화해한다고 제 얼굴이 고쳐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근데 성형 꼭 할 거예요, 진짜. 네 나이 때는 생긴 그대로 이제 이대로가 이쁜 거야. 할 거야, 싫어. 할 거야, 진짜. 민영아, 난 네가 벌써부터 아파서 울고 있는 모습이 보여. 어떡하지? 괜찮아. 참고 할 거야, 진짜. 예뻐지려면 참을 수도 있어야 돼. 망고. 아직 자신의 외모가 불만인 민영이. 하지만 가족과 소통하면서 그녀도 달라지고 있는데요. 맛있게 먹어서 앉아. 우리 아까 빨리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어 당당한 17살 민영의 얼굴을 볼 수 있길 기대합니다.